이게 그 집게인데 서양 사람들이 어떤 젓가락질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젓가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두 개를 이렇게 하려면 힘들어요.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이런 것이 스프링처럼 돼 있어 갖고 자동으로 집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입에 이렇게 이것을 반 정도 되는 이런 그 두께라거나 이게 이 정도, 이 반 사이즈 정도 되는 이런 걸로 하고 이거를 약간 줄여가지고 이거보다 크기를 약간 줄여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가 이렇게 날카로우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날카로우면 안 되고 입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입에 집어넣으니까 끝에를 약간 동일하게 이렇게 이 정도 반 정도로 두께로 나왔는데 위에는 좀 두껍고 밑에는 일반 젓가락처럼 얇아야 됩니다. 얇아야 되는데 이렇게 딱 집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랄까 약간 네모나게 처리를 한다는 거죠. 네모나게 처리해주고 거기다 이렇게 마디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집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입안에 집어넣기는 좀 날카로워요. 날카롭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잘 집을 수 있게 네모나게 만들 때 끝에를 네모나게 만든다는 네모나게 만들면서 딱 집혀지도록 안에다가 마디를 이렇게 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약간 끝에를 갖다 넓게 처리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네, 끝에가 보통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일반 그런 거는 뾰족한데 그렇지 않고 젓가락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게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젓가락을 일반 젓가락은 이렇게 끝이 뾰족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이게 집기에 손이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위에는 넓고 집을 손에 이렇게 집기가 편하잖아요. 넓고 여기는 안으로 이렇게 이 정도 일반 젓가락이 그렇듯이 좁아진 채 만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면적을 이건 동그랗잖아요. 동그랗지 않게 네모나게 만들어서 금을 이렇게 여기도 보면 금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금을 이렇게 그어주면 좋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것도 네모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폭이 이제 위에는 넓고 이거 절반 정도 사이즈 이렇게 젓가락처럼 만들어서 사이즈는 회사별로 다 틀리겠죠. 약간 길어도 되고 뭐 이렇게 좁아도 되고 어린 용도 있을 거고. 그래서 끝에를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네모나게 처리한 끝에 면을 네모나게 만들어서 잘 집을 수 있도록 이따 살짝 금을 줘주면 또 더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방식도 있고 약간 패인 것처럼 패여 가지고 위로 패인 거죠. 위로 홈을 파주는 거죠. 위로 윗부분으로 가서 이것이 입안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날카롭게 되면 안 되니까 윗부분을 홈을 파되 위쪽으로 홈을 이렇게 파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마디만 넣어줘도 미끄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끝에는 이제 끝에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거 홈을 파주고 이 홈이 일자 홈이 아니라 위로 홈이 파지는 물론 이게
식기 세척할 때 지금 일반적으로도 이런 것들도 약간 홈이 금을 그어놨거든요. 끝에 부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금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금을 그어놨다면 그 정도만 줘도 괜찮게. 다만 이거를 이제 네모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서양 사람들이 잡기 쉽도록 네모나게 만들면 동그란 것은 잘 녹치기가 쉬운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 때 이게 면이 날카로움 먹기가 힘드니까 이걸 좁게 만들어서 네모나게 만들어주면 짓기가 편하다라는 거죠. 동그랗게 만들 때보다 훨씬 짓기가 편하죠. 이거는 많은 시간을 익숙해져야 되는데 좀 불편해요. 여기 손에 힘이 안 들어가죠. 익숙하지 않으면 이거는 손에 힘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여기서 스프링 형태로 스프링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거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조금만 힘을 주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대나무 마디 구조나 매듭 구조처럼 이렇게 여기다 살짝 주면은 이렇게 좀 먹을 수 있어요. 되게 편리하죠. 때문에 면이 날카로우면 안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젓가락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공을 말씀을 드리는데 축구공 안에 튜브가 있잖아요. 공기 주머니. 그거를 이제 그 축구공의 모양이 원에서도 이제 변형이 안 가해지도록 이중 튜브로 만드는 거예요. 이중 그 튜브를 공기 주머니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안에다가 아주 얇은 형태로 이중 튜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을 접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둘을 접합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튜브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되면 이게 탄성이 잘 변하지 않아요. 외부적인 충격, 발로 차더라도 둘 사이에 접합된 이것으로 인해서 형태가 구 형태가 잘 변형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제 기술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접착 패널을 이렇게 접착으로 이렇게 붙여 놓잖아요. 접착 형태가 뭐든 그 안에다가 수많은 홈 구조. 무슨 말이냐면 거기 아주 미세한 그 홈 구조를 만들어서 접착이 잘 되도록 만든 과연 어떤 모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홈을 수많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홈을 수많은 그 구조를 만들어서 접착제로 이렇게 열접착을 하든 뭐든 접착제를 딱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도록 이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홈들이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다라는 것을 접착 방식으로 만들 때 이것도 이거는 이제 그 농구공도 가능하고요. 농구공도 가능하고 배구공도 가능. 모든 형태의 공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의합니다. 이렇게 안에 수많은 홈이 미세한 나노 구조로도 상관없어요. 나노 구조 정도의 홈이면 되겠습니다. 나노 구조로도 수없이 안에 홈이 파져 있어 갖고 그것이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잘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이런 접착 기술은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야구공도 그렇고요. 야구공도 이렇게 이중 튜브로, 야구공도 안에 이렇게 튜브 자체를 이중 튜브로 만드는데 둘을 안에 이제 안에는 아주 연질에 얇은 것이 들어가고 밖에는 이제 좀 두꺼운 게 들어가서 압력에 터지지 않게 얇은 것이 안쪽에 공기 주머니를 의미하는 거죠. 바람 주머니. 그래서 이것을 안에는 아주 연질에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연질에 그래서 딱 안에서 이렇게 바람, 그다음 바깥에는 약간 두꺼운 두 사이를 접합을 시켜서 하나의 공기 주머니로 만든다. 그것이 이제 좀 더 무게가 좀 거기에 상관이 없다면 3중 구조도 4중 구조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이제 공기 주머니를 축구공, 배구공, 농구공 이렇게 야구공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은 약간 뭐라 그럴까? 물놀이 튜브 있잖아요. 물놀이 튜브 같은데도 같은데 적용할 수 있겠는데,
그 고무 타이어, 자동차 고무 타이어 있잖아요. 자동차 고무 타이어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고무 타이어도 이것이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 타이어도 그렇고요. 바깥에는 좀 단단하고 안에 이제 공기 주머니를 여러 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뭐 연질의 것을 갖고 이렇게 그것을 하나로 접합을 해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잘 찢어지지 않도록 여러 겹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공기 주머니를. 그것은 자동차용 타이어 아니면 뭐 오토바이, 뭐 자전거용도 뭐 이렇게 바퀴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접합을 시켜서 문제가 없게끔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고무 튜브, 물놀이 튜브 같은 것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똑같이 물놀이 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똑같이 안쪽 구조가 연질의 것이 들어가 무게가 무거우면 안 되니까 이것이 둘 사이를 여러 개를 접합해도 2중 3중으로 접합해 갖고 튜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잘 터지지도 않고 변형이 잘 안 되죠. 공기 주머니 구명조끼도 이제 바람 넣어서 하면 그것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구명 보트 같은 거 이렇게 구명 튜브 같은 것도 동일한 기술이 들어가고, 구명 보트 같은 거 이렇게 약간 그렇죠. 그게 바람 넣을 때도 동일하게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도 상관이 없고요.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접합을 시켜갖고 여러 겹으로 만들어주는 기술. 그래서 보다 튼튼하게 바람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 개를 접합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공기 튜브를 말씀을 드렸는데, 공기 튜브를 할 때 안쪽에 이제 2번 넣어주는 공기 튜브, 안쪽에 바깥쪽 것이 이제 특히 목숨과 관련된 구명 튜브였을 때, 아니면 거기 구명 조끼도 마찬가지고요. 목숨과 관련돼서 하나만 딱 터져버리면 외부의 손상은 딱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안쪽에 이제 튜브 공기가 또 하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목숨을 살리는 그런 이중 튜브, 안쪽에다 바람 넣어주고 바깥에다 바람 넣어주는 이렇게 이중 튜브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3중도 괜찮아요. 이런 공기 튜브나 구명 조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텐트 같은 데도 에어 텐트 있죠. 에어 텐트도 넣어가지고 좀 바람이 잘 나가려는 단점이 있지만 약간 단열층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에 안에도 역시 연질 몇 중 구조에 2중이나 3중 구조에 이게 튜브 형태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연질로 이렇게 접합을 2개나 3개를 접합을 시켜서 잘 터지지 않게 만든 그런 에어 텐트, 그것도 이제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이렇게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축구공 말할 때 이렇게 수많은 나노 구조에 안에 홈을 만들어 갖고 본드로 접착시키는 이 기술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가죽을 인조 피혁을 갖다 여러 겹으로 접착시킬 때도 이 기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떤 가죽 접합, 가죽을 이제 인조 가죽이든 뭐든 간에 가죽을 접합시키는 기술에 있어서 수많은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나노 구조로 접합시켜주는 접합 기술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뭐 우리가 이렇게 산업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모든 접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열접착이든 뭐든. 그럼 이 기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이제 사용될 때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밍 벨트 같은데 이렇게 있잖아요.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 타이밍 벨트 이렇게 감아지는 부분, 그 부분 안쪽에다가 홈을 동그란 홈 같은 데가 홈을 갖다가 일정 규격으로 이렇게 파주면은 그것이 잘 접합해서 오랫동안 타이밍 벨트가 잘 벗겨지지 않으면서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안쪽에다가 타이밍 벨트 안쪽에
타이밍 벨트가 안쪽 면에 있잖아요. 안쪽 면에 홈을 파준다라는 거죠. 그쪽에 굉장히 잘 모든 형태의 이제 벨트, 고무 벨트가 되겠죠. 모든 형태의 기계에 들어가는 벨트 중면이 안쪽에다 동그란 홈을,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세모나거나 하셔도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동그란 홈이겠죠. 홈을 파가지고 잘 벗겨지지 않고 접착력이 강하게 구동이 될 수 있게 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남의 기술 도둑질에서 상업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원형 톱날 있잖아요. 원형 톱에 거기에 톱이 돌아가는 이런 부분에 안쪽에 이렇게 바깥쪽 부분에 원형 홈을 파가지고 너무 깊게 파면 부서지잖아요. 내구성이 이렇게 얇게 홈을 파가지고 바람에 이렇게 돌아갈 때 바람이 같이 밀어주는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원형 톱날인데 거기다가 원형 홈을 아주 미세하게 얇은, 너무 깊게 파면 이렇게 부러지니까 얇게 홈들을 파준다는 거예요. 원형 홈으로 이렇게 원형 톱날에 그럼 굉장히 그것이 바람에 있어서 약간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바람이 딱 접착을 해가지고 확 돌려준다는 거죠. 이런 원형 톱날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 같은데 뭐 이렇게 벨트가 있잖아요. 자전거 이게 체인의 밑면을 약간 넓게 만들어주고 약간 더 윗부분보다 이렇게 넓게 만들어주는 이런 구조. 이거는 잘 벗겨지지 않고 이게 같은 발로 이렇게 딱 발로 이렇게 저어주잖아요. 발로 이렇게 페달을 밟으면 보다 강하게 접착이 일어나서 강하게 회전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자전거 페달을 양쪽에 체인을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자전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구조 도둑질, 양쪽에다 체인을 한쪽에만 체인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양쪽에다가 체인을 이렇게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 양쪽으로 둬서 그걸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체인으로 하면 같은 힘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그 회전력이 일어나게 되겠죠. 바퀴를. 그래서 두 개, 오른쪽 왼쪽 양쪽에 두 개의 체인이 있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구조 도둑질에서 이렇게 상업화 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자전거의 어떤 조명 부분, 자동차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건데 조명이 나오는 그 전구 같은 것이 있잖아요. LED 전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서 사이즈를 서로 틀리게 만들어주고, 주된 부분은 약간 구경을 크게 만들어 나머지 자잘한 것들을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주면 빛이 서로 대중소라고 합시다. 사이즈 빛이 나오는 구경들이 그러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직접 나가면서 서로 강하게 융합이 되어서 보다 멀리 나갑니다. 이 기술 구조를 모든 조명 부분에 다 쓸 수 있겠습니다. 이런 조명에도 쓸 수 있고 손전등에도 쓸 수 있고 대공 어떤 감시망 이런 이렇게 군에서도 쓸 수 있고 자동차 전조등, 비행체에서도 배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서로 이렇게 빛이 나오는 구경을 서로 틀리게 만들어주면 강하게 융합해서 멀리 갑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이렇게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시기를